삼성전자 레버리지 들어보셨나요? 국내에는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없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내 ETF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ETF는 최소 10개의 종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한 종목이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MVDL이나 TSLL과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2배 투자하듯이 삼성전자에도 2배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는 7747, 9747, 인버스 레버리지는 7347, 9347이 있습니다. 여기서 7747과 7347은 홍콩 달러로 거래되는데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9747과 9347은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인 환전 없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해외 상장 ETF죠. 그래서 한국 시장과 거래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장이 끝나고 삼성전자를 거래할 수 있는 거죠. 홍콩 증시는 오후 4시까지 거래가 가능한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보면 장 마감 후인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삼성전자를 거래할 수 있는 거죠. 1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을 낮에도 거래했습니다. 이를 주간 거래라고 불렀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똑똑해진 개미, 뉴스 보고 즉각 반응. 미국장이 끝난 후에 간혹 큰 뉴스가 나오곤 했는데요.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죠. 낮에도 거래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간 거래는 작년 8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낮거래, 잠정 중단, 금투협, 투자자 보호, 시스템 점검 후 서비스 재개 여부 판단, 그리고 지금까지 주간 거래는 중단된 상태죠. 이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뉴스 보고 바로 매매하고 싶은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 마감 후에 악재나 호재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하지만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홍콩 시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홍콩 시장에도 테슬라나 엔비디아,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레치 등 우리가 좋아할 만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낮에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장마감 후에 이슈가 터져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관세 전쟁이 한창일 때 기억나시나요? 장마감 후에 관세에 대한 악재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일부라도 팔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낮에는 거래를 못하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죠. 이 경우 홍콩 시장에서 엔비디아 인버스 레버리지 7388, 테슬라 인버스 레버리지 7366을 샀다면 해결될 문제였죠. 인버스를 매수하면 기존의 보유 물량을 굳이 팔지 않아도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마감 이후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이 경우 홍콩 시장에서 테슬라 레버리지인 7766을 매수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더불어 장중 급등락했던 종목들이 데이마켓에서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는 홍콩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콩 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실적 발표, 관세 부과 등 정책 변화, 글로벌 이슈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나 경제 뉴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해지용으로 홍콩 ETF들을 매매해도 되고요. 아니면 적절히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인 NVDL1 그리고 77881 이러한 비율로 함께 보유하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CSOP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홍콩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10개 ETF 중 5개가 CSOP 상품일 정도로 홍콩에서는 손꼽히는 증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항생테크 레버리지. 중국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중국 주식을 가치 평가하면 안 돼요. 저거 사느니 그냥 국장 사세요. 중국은 민간 기업이 크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올린 답변인데요.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은 가치를 평가하는 게 무의미했어요. 지난 4년간. 왜냐? 저평가된 주식, 가치가 성장하는 주식, 이런 주식을 발견하고 투자해도 결국은 주가가 하락했으니까요. 백날 분석해봐야 돈을 벌 수 없었으니까 가치 평가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알리바바, JD.com, PDD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3년 전에 투자했든 혹은 1, 2년 전에 투자했든 모두 돈을 잃고 말았죠. 이게 팩트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투자해야 하냐?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주가를 누르던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국진민퇴, 국유기업은 전진하고 민간기업은 퇴진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유기업이 경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공동부유, 일부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공동, 즉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가 보유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분위기에서 기업들도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 힘들었고요. 주식도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더불어 모두가 부자가 돼야 한다 해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 그리고 공동의 부를 이끌어 달라 라는 선부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로를 열어줄 테니 제대로 노저어봐라, 아니 배에 모터를 달아주겠다 라는 격이죠. 이에 중국 민영 기업들도 투자 의지를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알리바바를 보면 향후 3년간 75조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죠. 과거 중국 빅테크를 누르던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데이빗 테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산의 40.95%를 중국 주식으로 채웠는데요. 그는 32년째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데이빗 테퍼처럼 자산의 절반으로 중국 주식을 채울 필요는 없겠지만 거장의 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모방하는 것, 투자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나 미국에 상장된 KWEB, CWEB가 있는데요. 타이거 레버리지는 하루 평균 26억 가량 거래됩니다. 거래량도 너무 적고요. 호가 차이도 제법 납니다. 막상 매매하게 되면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야 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CWEB는 하루 평균 424억, 726은 하루 평균 3,900억 가량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매매할 때 1-200만 원 정도 거래한다. CWEB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매수하시려면 726이 훨씬 낫고요. 사실 CWEB와 726은 보유 종목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CWEB는 테무의 모회사인 PDD와 온라인 채용 플랫폼 칸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WEB는 샤오미, SMIC, 리오토, 샤오팽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산업에도 투자하길 원한다. 만약 그렇다면 항생테크 인덱스 3033, 항생테크 레버리지 726이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 항생테크 인버스 레버리지인 7551을 통해 상황에 맞게 해칭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CSOP로부터 협업을 제안받고 CSOP 상품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밝혔는데 저도 이번에 CSOP ETF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상품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